구강 8번 해보자. 정보의 양. 우리의 인식 속으로 어떤 경우에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은 일컬어진다. 우리의 인지 부하라고 일컬어진다. 자,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자, 이제 선생님이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죠. 우리의 인식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지는 아니겠죠. 그렇죠? 얘가 정보 자체가 들어가는 거니까 수동 아니고 능동적 형용사 entering 요게 답이 되겠죠. 자, 어떤 경우에 그 다음에 언급된다 있는데 요거는요. 뒤에 as를 이렇게 감안해 보면 이게 이런 구조거든. refer A as 다시 refer to A as B 이런 구조거든. 그래서 A를 B라고 언급하다 이런 뜻이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A가 없이 as랑 refer 쪽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 버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수동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은 수동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 부분 어떻게 돼요? 자, 전반적으로 현재 시제니까 얘도 현재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가 the amount of information 단수죠. 물질 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is 이렇게 나오겠죠. is 자, referred 이렇게 되겠죠. R 두 개다, 그렇지? 그 다음에 refer은 무엇을 언급하다 할 때 이 자동사로 전치사 to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be referred to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언급된다. 우리의 인지 부하. 그러니까 여기서 이건 인지적인이고 이건 짐이야, 짐. 직역하면 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건 이제 어려운 말로 우리 머릿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우리 뇌가 부담스러워하는 정도를 인지부하라고 이야기해요. 말하자면 그래서 인지부하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머릿속에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인지부하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네. 우리의 인지부하가 초과할 때, 수용량을 초과할 때, 우리의 워킹 메모리의 수용량을 초과하게 될 때 우리의 인지 능력은 충격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죠. 충격을 가진다. 자, 충격을 받는다인데 여기는 바로 능동으로 표현을 해뒀다. 자, 여기 capacity는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수용력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딱 그대로 수용력이라는 뜻, 얼마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수용력이라는 뜻으로 쓰였죠. 그렇죠? 자, intellectual abilities. 이게 지적 능력이라는 뜻이죠. 지적 능력이 take a bit, 충격을 가진다. 충격을 받는다.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면 충격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수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충격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보는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정신 밖으로.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좋은 정신적 이해를 얻을 수 없다. 그것에 대한. 자, 이게 직역인데요. 하나 더 봅시다. 여기 이제 집이라는 게 지금 S 붙어 있죠. 그렇죠? 얘가 동사예요. 집은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알고 있는 집은 뭐죠? 알집 뭐 이런 것 알죠? 그래서 압축을 풀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퍼 알죠? 지퍼를 올리다. 이것도 집인데 여기서는 지퍼를 막 올렸다 내렸다 하면 이게 아주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양을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인포메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렇지? 예. 어디로? into and out of죠. into는 들어가는 거고 out of는 나오는 거 그렇죠? 우리의 정신을 들락날락 움직인다죠. 어떻게? 너무 빠르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so quickly 부사죠. 왜냐하면 이 quick이 아니고 quickly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quickly가 뭘 꾸며요?
gyps를 꾸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사가 여기 들어갑니다. 쏘다면 무조건 형용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자, 쏘대시잖아요. 너무 뭐뭐 해서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자, 취하지를 못한다. 얻지를 못한다. good mental grip인데 이 grip이라는 것은 잡는 거죠. 잡음이거든. 잡음. 손으로 잡는 건데 여기서는 어떤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잡고 있다라는 게 뭐겠니? 이해한다는 거죠. 이해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정신적 이해. 아주 적절한 정신적 이해를 얻지 못한다. on it. 그 정보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정보에 대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보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말이지. 됐니? 자, which is. 이 which는 이제 관계대명사가 됐죠. which is. 그것이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 부엌에 갔는지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방금 해석을 했으니까 답을 다 알겠죠. 어떻게 기억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자, 왜 기억하지 못하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where 어디에 갔는지가 아니라 you went to the kitchen to do 하기 위해인데 여기에 do의 목적으로 이렇게 what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용상 무엇을 하기 위해 부엌에 갔는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what이 이렇게 들어와서 where 아니고 what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하러 부엌에 갔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보가 너무 빨리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빠르게 이렇게 지핑하는 정보를 따라잡지를 못해서 이해를 못한 거잖아.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로 더 쉽게 말하면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쵸? 그런 내용이죠. 자, 다음. The information vanished before we had an opportunity to transfer it into our long-term memory and weave it into knowledge. 정보는 사라진다 이런 뜻이죠. 정보는 사라진다. 우리가 가지기 전에, 기회를 가지기 전에, 이동시킬 기회를 가지기 전에 사라져버린다. 그 정보를 우리의 장기 메모리로 이동시킬 기회를 가지기 전에, 그리고 짜넣을 기회를 가지기 전에 그것을 지식으로. 자, 조금 더 예쁘게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번역을 해보면요. 그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정보를 우리의 장기 기억으로 옮기고 그리고 그 정보를 짜서 여기서 짠다는 것은 옷감을 짜다 할 때 그 짠다 그죠? 짜서 지식의 일부분으로 만들 기회를 가지기 전에 사라진다. 이런 뜻이야. 됐니? 이게 직역이죠. 자, 여기서 to transfer 하는 요 부분이요. to transfer 하는 요 부분이 이제 앞에 있는 opportunity 이렇게 수식해주고 이 transfer를 1번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weave가 2번이 되겠죠. 그렇죠? 2번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have had니까 여기 현재 완료다라는 거 현재 완료 현재 완료인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이 vanish가 사라지다잖아요. 그리고 have had는 현재 완료인데 현재보다 현재 완료는 앞서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는 것보다 더 앞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기회를 가지지 못한 일이야. 그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여기 과거 완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과거 완료는 들어가면 안 되고 과거는 들어가도 됩니다. 자, 왜 현재 완료를 썼는지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선 시제야. 현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과거보다 앞서 있다면 과거 완료. 선생님이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we remember. 우리는 더 작게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그리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은 약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더 작게 생각하게 되고, 이 부사비교급이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생각 더 작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꾸미겠죠. 그렇죠? 예. 개념적이면, 뭔가 이렇게 비판적이면서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능력은 약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아, 여기 선생님 틀렸네요. 여기 S 붙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예, 선생님이 바꾼 건데요. S 붙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주어가 our ability니까 여기는 weakens 하고 써야 맞는 거겠죠. 예. 자, overloaded인데 load가 아까 짐이라 그랬잖아. 동사로는 싣다거든. 싣다. 근데 여기는 loaded 하게 되면 실어진 이런 뜻이죠. over는 지나치게죠. 그래서 지나치게 실어진 이 말이니까 과적된, 뭔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심하게 쌓여져 있는, 심하게 정보라는 짐이 실어져 있는 워킹 메모리는 이렇게 되겠죠. 또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의 distractedness라고 하면 산만함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산만하게 됨을 당한 것 이런 뜻이야. 알겠니? 그 distraction이랑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기억해야 되는데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산만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 과도한 정보가 처리가 불가능한 과도한 정보가 뭘 야기시켜요? 산만함을 증가시키는 거야. 산만함을 증가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정보의 부족 때문에 산만해지는 게 아니야. 알겠니? 정보가 과해서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킹을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자, 결국 as a neuroscientist 이 사람 그래서 신경과학자인 이 사람이 has pointed out 지적해왔던 것처럼 as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네모 속에 집어넣는 건데요. 여기 주어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는데 이것만 보고는 이걸 못 써넣어요. 이게 어떻게 써넣어야 되냐면 집중해야 할 것 또는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그 내용을 여기서 이제 써넣어야 되는데, 자 보세요.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가부터 한번 써볼게. 이게 what 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we 이게 be2 용법 썼어요. We are to concentrate. concentrate는 하위전치사 뭐 쓰죠? on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what 주 동이잖아.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 이걸 관계대명사로 보면 우리가 집중할 것인데 여기 내용상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할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 문법 조금 더 설명하면 to concentrate 앞에 be 붙었지. 이게 be2 용법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중 be2 용법이고 be2 용법에는 어떤 게 있었니? 예의가 의도된 운명에서 예정, 의도, 가능, 의무, 운명 이런 게 있었죠. 여기서는 의무겠죠. 의무. 집중해야만 한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on은 concentrate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하위전치사 on을 이렇게 쓴 거예요. 됐니?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만일에 작문 시험으로 내면 이렇게 내요. 이걸 여기다 뭘 쓰냐면 이때 강조를 써라. 이때 강조 사용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문장은 겨우겨우 기억을 해냈어. 그럼 여기서 이때 강조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강조를 어떻게 써먹느냐 하면 이 문장에서 what을 강조하는 거지. 아이고. 이 문장에서 what을 강조하는 거야. what을 어떻게 강조하겠어요? 자, 보세요. 이때 강조는 여러분 뭔지 알죠? 여기에 요 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요 뒷부분에 나머지 문장들 쭉 그냥 다 쏟아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대로 써보면 이렇죠. 여기다 써볼게요. It is what 들어가겠죠. 그렇죠? It is what. 그 다음에 that 그리고 we are to concentrate on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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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서 이 what이 의문사잖아요. what이 의문사죠. 그렇죠? 의문사고 그다음에 이때 that은 이 what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on에 걸리는 what이잖아요. 그래서 이 that은 접속사 that이기도 하지만 얘는 관계대명사의 목적격이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되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절차를 거쳐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의문사는 문두로 나가요. 의주동 알죠, 여러분? 의주동. 그 원리에 따라서 의문사가 문두로 나갑니다. 그러면 what 이렇게 되죠. 그쵸? 아우, 예쁘게 좀 쓰자. what이 되고 그 다음에 it is 그대로 써요. it is 그대로 써요.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은 어떻게 할 수 있지? 생략할 수 있지요. 그래서 we are 그대로 써요. to concentrate on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니? 요래서 요게 요 안에 들어가 줘야 된다고. 요렇게. 이해됩니까? 예. 낼만 하지요. 낼만 해요. 문제도 예쁘게 나오고 쓸만한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어려워질 것 같긴 한데. 예. 자,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았나?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이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할지를 이렇게 지게 딱 되는 거야. 이제 요 문장 구조 이해하고 나니까 굉장히 쉽죠? on에 걸리는 거.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만 할지를. 이 it is는 어떻게 무시해도 되죠? 그럼 이제 고민거리 없어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lose your hold on that and you will find the distractions more distracting. 자, 요 부분, 요 부분이 이제 해석을 안 했구나. 잃어봐라. 너의 이해를, 붙잡음을, 그것에 대한. 그러면 너는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산만이 더욱더 산만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일단 뭐 직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분석해 볼게요. 지금 lose 잃다라는 동사로 시작됐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으니까 명령문이죠. 그 다음 뒤에 and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뭐 해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뭐뭐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you hold on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hold 명사 붙잡음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가 붙잡은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on that 할 때 that은 이거 지시대명사겠죠. 지시대명사니까 이건 뭐냐면 위에서 자, 이 부분은 위에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 이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인 거지. 붙잡고 있는 거니까. 자, 위에서 grip이라는 그 단어랑 같은 의미로 쓰인 거잖아. 홀드가. 그죠?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을 네가 붙잡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잃어봐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잃어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너는 알게 될 것이야. 자, 이때 find는 오형식 동사입니다. 그러면
distractions가 목적어고 이 뒤에 distract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여기에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 뒤에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distractions라는 부분이 명사고 distracting이라는 부분이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이런 문장 구조를 가진 거지. 그래서 해설지에는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해석됐냐면 distractions more distracting이라는 부분의 해석이 어떻게 됐냐면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산만하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될 것이다인데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산만하게 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것들이 집중을 방해한다. 더 산만하게 하는 것들이 산만하게 한다. 이게 뭔 소리예요 도대체? 쌤 이게 해설지의 내용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선생님 그냥 쉽게 그냥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죠. 얘가 더 심해지는 거야. 지금 현재 산만해지고 있는 이게 산만이잖아. 내가 가진 산만이잖아. 그죠? distractedness 위에서 이야기했던 산만인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산만하게 하는 거지. 이 산만이라는 것이 산만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근데 more 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산만한 상태가 더 산만해지는 거야. 더 심해지는 거지, 증상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인데 우리 해설지는 좀 조금 납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설을 해뒀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해석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더 문장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쉬워야 좋지.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자. 어떤 순간이든 우리의 의식에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인지부하라고 한다. 자, 정의를 하고 있죠. 인지부하의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부하가 뭐냐라는 거죠. 인지부하는 우리의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정보의 양을 인지부하라고 한다. 인지부하의 정의. 그러면 일단 인지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지부하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안 했지. 우선 글을 읽는 사람에게 인지부하가 뭔지에 대한 정의를 우선 던져준 거죠. 그렇죠? 아직 주제는 나온 거 아니지만 이 글의 소재는 어찌됐건 간에 인지부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었어. 그 다음 보자. 우리의 인지부하가 작동 기억의 워킹 메모리인가 봐. 작동 기억. 생기네 쓰지도 않는 말인지. 워킹 메모리를 합시다. 우리 메모리의 능력을 초과할 때 지적 능력은 타격을 입는다. 자, 초과할 때 기억 능력을 초과하게 되면 타격을 입는다. 자, 이게 인지부하의 속성이야, 그렇지? 초과하면 타격을 입는다. 이게 인지부하의 속성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요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지가 인지부하는 용량을 넘으면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게 주제고 요지야. 됐니? 그러면 이제 뭐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대충 뭐 필자가 무슨 소리 하고 싶은지 알겠고 그럼 구체적으로 뭐 설명 좀 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왜 타격을 입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지. 타격을 입는다 했으니까 타격을 입는 이유가 나오는 거죠. 너무 빨라서 그러니까 여기 너무 빠르다는 게 위에서 초과할 정도로 많은 정보가 나온 거잖아. 많은 정보가 빠르게 움직이니까 뭐 이해를 못하는 거야.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죠. 부엌에 갔는데 뭐하러 왔는지 모르는 이제 그 예를 이렇게 들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너무 빨라서 파악을 못하는 그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추가합니다. 그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옮겨서 우리가 지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돼 안 돼? 안 되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왜? 너무 빨라서. 그렇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사라지기 때문에 즉 여기 사라진단 말은 지식이 되어야 될 정보가 지식이 되지 못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지식이 없으니까 비판적이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도 어떻게 돼요? 약해지는 거지. 됐니? 요렇게 연결되는 거지. 그치? 뿐만 아니고 게다가 플러스 자,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질 뿐만 아니라
이 지식으로 가지 못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근데 사라지긴 한데 양이 너무 많잖아.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산만해지는 거야. 산만해지는 거지. 산만을 증가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부하가 뭔가 이렇게 그 수용량을 초과했을 때 생기는 부작용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 약해지는 거고, 이게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산만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신경과학자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결국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한다. 자, 만일 집중해야 할 것을 놓치게 되면 더 산만해진다. 더 산만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어디까지냐면 이런 거야. 처음에 인지부하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지부하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인지부하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거든. 이게 용량이 초과가 되면 용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타격을 입죠. 인지력에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 기억도 안 되고, 기억 안 되니까 산만해지고 뭐 비판 능력 떨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용량 초과되면서 어떤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생기는 뭐 그런 일들이고, 그래서 대책이 뭐냐? 이래서 대책이 뭐냐 하면 이제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기억해야 한다. 뭐 집중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 아니면 더 산만해진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이 글의 뼈대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목에서 이렇게 제목이 정해질 수 있겠지. 인지부하의 속성과, 아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 짧게는 안 되겠네. 인지부하가 용량 초과로 타격받을 때 대책. 오케이? 뭐 대략 이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내용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말을 만들어도 이 범주 안에 이 뼈대를 벗어나지 않으면 아, 이게 답이구나라는 거 대반이 이해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엉뚱한 소리는 그게 요지든 제목이든 뭐 주제든 간에 다 필요 없어. 됐니? 인지부하의 해결은 선천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딴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죠? innate한 ability가 좌우한다. 이딴 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지. 요거. 그러니까 쌤이 흘러가는 뼈대를 기억하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를 잘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강의 8번 마무리합니다.